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민용기 시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정신 나간 교육부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인지 모를 짓을 저질렀군요. 참으로 화가 나고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신돌석 한말 의병대장 전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기분으로 펜을 들고 마이크라도 잡고 광장에 나가 싸우고 싶습니다. 저만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1945년 일제에 의해서 살해당한 윤동주 시인의 한많은 혼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서 재외동포 시인 윤동주라고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를 한번 보시죠. 58페이지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 시인으로 분류해 윤동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혜의 샘터,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 이렇게 해놓고 일제강점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시인이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해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가 재외동포 시인입니다. 자, 그럼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대로 여러분도 윤동주 시인이 재외동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만주 용정에 있는 윤동주 생가에 가보면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터 이런 초대형 경계석을 중국놈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럼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인가요? 윤동주 시인은? 교육부 교과서에 기술한 대로 재외동포 시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윤동주는 분명 한국의 시인이고 한국인 시인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외동포법이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개념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외국민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그 사람 이건 재외국민.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혈통인 사람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 이것은 한국계 외국인이지요. 그래서 재외동포 규정만 단순하게 따지자면 윤동주 시인은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규정이 다입니까? 규정만으로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로 분류해 이를 국정교과서에 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장관님, 이것은 단순한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자칫 중국 놈들 주장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과 뭐가 다릅니까? 중국 놈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놈들 억지와 궤변이 너무 개탄스러웠는데, 아니 우리나라 교육부가 왜 스스로 나서서 윤동주를 재외동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재외동포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윤동주 시인의 국적 논란이 빚어진 건 한두 해 전이 아닙니다. 중국 포토사이드 바이두가 앞장서고 있지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 실체적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중국과 조선족과 대한민국, 북한 등 각자 처해 있는 입장이 서로 달라서 한 사람을 두고 중국 조선족이니 한국인이니 이렇게 갈려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동주는 한국의 시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윤동주는 한국의 시인입니다. 억지들 부리지 마세요. 재외동포 시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입니다. 자료를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자료입니다. 윤동주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만주 용종에 있는 광명중학교 학적부. 두 번째, 윤동주가 서울로 유학 와서 큰 꿈을 품고 다녔던 연희전문 학적부.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자료는 윤동주가 독립운동협의로 투옥돼서 재판받고 일본 교토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 이 3가지가 모두 윤동주 시인의 본적지를 함경북도 청진부 포항정 76번지로 본적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확실한 근거 자료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 자료 말고도 두 번째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만주 용정은 조선에서 살 수 없었던 많은 조선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일제 감시망을 피해 보다 확실하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건너가서 살던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너갈 당시 간도 용정 지방은 당연히 조선 왕조의 통치력이 미치는 조선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청나라와 맺은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청나라 땅이 되죠. 그래서 일시 원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 국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다시 1910년 을사노격으로 대한제국과 합병하면서 이 땅은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 조선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 만주국을 세워 만주국을 세우자 이 지역이 만주로 병합되면서 다시 만주 국민이 됩니다. 물론 만주국은 괴뢰 정부이기 때문에 불법이지요. 1945년 광복이 되고 이쪽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내려오고 일부 주민들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키게 되지요. 중국은 아직 통일되기 전이었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와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세력이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가지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통일한 모택동 정부는 1945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정부를 세웁니다. 정부가 구성되자 1952년에 비로소 조선족 자치구, 그리고 다시 1955년에 다시 조선족 자치주로 행정구역을 만들면서 그 당시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분이었던 조선인들은 하루아침에 중국 조선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조선족은 1955년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조선족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시절에 태어나서 또 해방되던 해에 사망했으니까 절대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조선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동주는 한국인 아니면 조선인 윤동주입니다. 세 번째, 윤동주가 한국인이라는 근거는 한글로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윤동주 시인은 한글로만 시를 썼습니다. 그 무렵에 다른 시인들이 한자를 섞어 시를 쓸 때도 윤동주 시인은 거의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같아야 같은 민족이고 글이 같아야 같은 민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 시인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한국인입니다. 또 윤동주는 시에서 자기가 살던 중국 용정, 중국 만주 지방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편의 시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관련 자료, 소소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분명한 세 가지만으로도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라고 한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첫째, 윤동주 시인은 28년의 생애 중에서 20년간을 중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중국에서 태어났고 죽어서 묻힌 곳도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공색하니까 그분들은 덧붙입니다.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중국 조선족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세계적 시인이다. 윤동주 시인을 세계적 시인으로 높이 존중하고 존경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사회가 싫어서 월남한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 여동생 윤혜원 씨는 생전에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오빠는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국정교과서에서 윤동주 시인의 신분을 재외동포라고 적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재외동포 관련 단체입니다. 그 관계자는 말합니다. 문학계와 역사학계에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재외동포 시인이라고 규정을 해야 중국 조선족 동포 애국 시인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뺏깁니다. 둘을 양보하면 열을 뺏깁니다. 왜 한국인 시인을 재외동포 시인으로 격하시킵니까? 죄송합니다. 재외동포를 격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있는데 왜 재외동포라는 편의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까? 저는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로 분류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KBS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런지는 상당히 길고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런 얘기를 제가 만드는 월간 시 잡지 9월호에 자세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인협회 시인들과 함께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사업을 여러 가지 펼쳐왔습니다. 첫째로 2017년에 윤동주 시인의 2017년 1월에 윤동주 시인 100년의 해 선포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가졌고요. 중국, 일본, 한국 3개국 윤동주 문학 기행을 실시했고요. 많은 시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읽다 연구소를 펴냈고요. 윤동주 생애 사진전을 세종문화회관 갤러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시 잡지에는 윤동주 시인을 지킵시다 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로 격하시키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보면서 분을 참을 수 없어 급한 대로 세 가지 윤동주 시인 한국인임이 틀림없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공유 또는 좋아요, 구독해서 많은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에 이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윤동주 시인의 국적, 윤동주 시인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